자, 이제 첫 번째 예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실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쓰던 NCC의 이 변수에는 전역 변수, 다음에 함수의 지역 변수, 함수의 매개 변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함수의 매개 변수는 그 지역 변수나 이런 것들이 그 공통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지역 함수와 전역 함수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요. 오브젝티브 C로 오면서 인스탄스 변수와 클래스 변수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각각의 인스탄스를 얼록 이니트해서 생성할 때마다 그 생성되는 이 인스탄스, 각각의 인스탄스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변수가 인스탄스 변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앞 예제에서 살펴본 뉴머레이터와 디노미네이터는 인스탄스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플렉션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클래스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클래스 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변수가 추가되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턴스 변수는 우리가 예전에 메모리 얼로케이션에서 생성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 변수를 인스턴스 변수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예. 자, 여기 이제 각각 생존 주기에 대해서 변수들의 생존 주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어, 전체 모듈에 이렇게 전역 변수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비휘발성 성질을 가져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 변수의 값이 유지된다. 이런 것들을 비휘발성 성질을 가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어떤 함수와 내부에서 선언되는 이런 변수들은 이 휘발성 성질을 가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운행이 끝나게 되면은 곧바로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멤버 변수의 접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 전에 한 예제에서의 그 어떤 일종의 복습입니다. 가볍게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그 플렉션 클래스의 add 메소드에서 불렀던 이 멤버 변수의 접근 방법입니다. 즉, 요 f 인스턴스, 요거는 요 메소드를 처리하고 있는 현재 자신, 즉 셀프가 아니죠. 이 셀프 외에 다른 인자로 받은 인스턴스가 같은 클래스일 때, 즉 플렉션 클래스죠.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일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요거는 물론 그 getter, f의 getter, then이라는 getter를 써서도 접근이 가능한데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전에 예제에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그림을 보고 설명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자, 우리 전에 예제에서는 a에다가 4분의 1, 다음에 b에다가 2분의 1이라는 변수를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add를 셀프에 아니죠. A 인스턴스에 add를 요 f 즉 그 b 값을 가지고 이렇게 그 add 메소드를 호출을 해줬죠. 이렇게 호출을 해주니까 셀프는 4분의 1인 값이 되고 요 매개 변수로 받은 f는 2분의 1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게 add 함수를 통해서 add를 해주게 되면은 셀프는 8분의 6이 돼요. 그리고 리듀스를 행하게 되면은 최대 공약수 2분의 1을 찾아서 그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셀프의 값이 4분의 3으로 변한다. 이때 주의할 점, f의 값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셀프의 값이 변한다라는 거, 그렇게 동작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처리가 된다라는 거, 전 시간에 알아봤죠. 우리가 릴리즈를 안 해줬을 때 무한 루프를 돌리면은 메모리 자원이 점점 증가하는 거,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고요. 자,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의 예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플렉션 클래스의 얼록과 이니트를 이렇게 써서 A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인스턴스를 할당해 줬다. A가 이 플렉션 A라고 해서 변수를 선언을 해주면은 이거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준 게 아니에요. 아직은. 이거는 인스턴스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지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변수가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이렇게 플렉션에 얼록 이니트를 해줘야지 하나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A 값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라고 하면은 A 변수는 요 인스턴스를 이렇게 지시를 해주는 거가 되겠죠. 인스턴스 변수를 선언해 주는 것과 여기에 실제 인스턴스를 할당해 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동작이 됐는데, 우리가 이 플렉션의 얼록이라는 함수를 부르는 것은 바로 클래스 함수를 부릅니다. 즉 플러스죠. 클래스 함수. 그래서 요것을 A에다 할당한 다음에 A에다가 이니트를 다시 재차 수행해 주는 것. 이렇게 해서 다시 A에다 할당을 하죠. 이거를 줄여서 쓰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플렉션의 얼록 이니트가 된다. 예. 중첩된 구조죠. 함수의 중첩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init 함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줄까라고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던진 건데, 사실은 지금까지 init 함수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서 A 변수에다가 플렉션 클래스에 얼록해주고 init를 불렀는데, init를 부르고 있지만은 init가 무슨 역할을 해줄까요? 자, 여기 init 정의되어 있나요? 없죠. 자, 여기에도 보면은 init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실제 init는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init를 왜 매번 호출하는 것일까? 이거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는 값을 할당해 주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init가 되면서 값을 할당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init를 매번 호출하고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한 약속이 될 수 있으니까는 이제부터는 init 함수를 정의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은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왜 알아둬야 되냐면은 클래스와 인스턴스, 저도 강의하면서 말이 자꾸 헷갈릴 때가 있고 막 메소드 함수, 메소드 변수, 메소드 변수란다. 멤버 변수, 이렇게 말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오브젝티브 C는 되게 용어가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좀 귀찮을 때가 있는데, 우리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클래스 변수입니다. 클래스 변수를 이해하고 나면은 바로 우리가 클래스 객체가 무엇이고 인스턴스 객체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수행될 때 단 하나의 객체만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클래스가 얼록 이니트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해 주면은 거의 무한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XXX라는 클래스는 얼록 이니트를 통해서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그리고 이 인스턴스들은 인스턴스 고유의 이 멤버 변수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클래스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럼 클래스에 저장된 것은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메소드 함수입니다. 즉 펑션은 여기 저장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은 여기에도 각각 이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함수를 정의해 줘 봤자 여기에 정의해 주는 함수의 내용과 여기에 함수 내용, 여기에 함수 내용이 전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메모리를 아끼기 위해서 굳이 우리가 동일한 코드를 이렇게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마다 다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C 언어에서도 하나의 자료 객체를 가지고 여러 번 함수를 부를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브젝티브 C에서도 멤버 변수는 인스턴스마다 고유할 수 있지만은 메소드 함수는 서로 같기 때문에 공유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공유해서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인스턴스에 숨겨진 변수, 여기 is, 이거는 영어로 그냥 Tom is a man, 그래서 Tom은 한 사람이다. 다음에 Lisa is a dog, 그러면은 리사는 그 한 마리의 개다, 그런 뜻으로 is a입니다. 그래서 ISA가 아니고
각 인스턴스는 사실 클래스 뭐다라고 설명해주는 시스템 변수예요. 이 시스템 변수가 바로 나의 클래스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스턴스 이 어떤 메시지를 함수를 수행하라고 메시지를 딱 수령하게 되면은 메시지는 is를 쫓아서 자기 클래스를 따라와서 이 클래스에 연결된 메소드 함수 리스트를 찾아서 메시지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is라는 변수가 시스템 변수로 숨어 있다라는 거 꼭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제로 또 empty static이라고 나와 있는데 empty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안에 static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static 변수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이 클래스에 클래스 변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